2012년 7월 20일 기자수첩 이 시간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에 벌어진 구로동 농지 강탈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구로공단 만드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땅 빼앗기고 쫓겨난 농민들 얘기. 수백 년 동안 농사지으며 살았는데 5.16 군사 쿠데타 직후에 박정희 정권이 구로공단을 만들겠다며 농민들을 쫓아냈습니다. 예. 당연히 깡패들이 동원됐고 경찰이 뒤에서 거들었고 그랬죠. 농민들은 법원에 가서 호소를 했어요. 그 대신 이 녀석들이 감히 재판을 걸어 하면서 끌려가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농민들 땅이 맞다고 진술했던 공무원들도 끌려가서 공무원 노릇 똑바로 하라며 또 두들겨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법정에서 진술을 다 번복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여러 가지 증거 서류에 엄연히 농민들 땅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농민들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군사정권은 농민들이 소송 과정에서 서류들을 조작해갖고 증거로 내밀었다. 이건 소송 사기죄다라고 해서 또 몰아가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군사정권에게 억지 쓰지 말라면서 또 농민들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군사정권이 다급해졌어요. 왜냐하면 1969년 삼선 개헌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뭔가 하나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구로공단이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특명을 내려서 이 청와대 특별지시 문건이 증거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과 농민들을 갖다 두들겨 팼습니다. 지프차가 갑자기 몰려들어서 농민들 공무원들을 싣고 가서 가혹행위를 해갖고 농민들은 내가 완전히 증거를 조작해서 사기를 쳤다. 자백서를 써내고 풀려났고 공무원들도 다 죄를 인정하고 풀려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 40명은 소송 사기죄와 위증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50년이 지나서 2008년에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농민들이 억울했다는 걸 인정하고 이때부터 땅을 되찾기 위한 농민들의 소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2008년부터. 2년 전에 제가 썼던 기자수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그 법원에서 선고가 있는 날이다. 그 재판에 꼭 땅을 되찾으라고 응원을 보낸다. 힘없는 농민을 짓밟은 지 50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 바로 세우기이다. 구로동 농지 강탈 50년. 국가의 참여와 사죄가 없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그렇죠. 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농민들의 승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재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덩어리로 나뉘어서 계속 진행이 됐죠. 지난달에 농민들 소송 중에서 제일 큰 덩어리의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21일이죠. 신문 기사 제목을 읽어보면 법원 죽은 소송을 되살려 사상 최대의 국가 배상 판결. 구로공단 땅 찾기 농민들 유신 때 빼앗긴 땅 47년 만에 1,100억 원 국가 배상. 이렇게 됐습니다. 엄청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개개인으로 보면 별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가로 땅을 되돌려받는 게 아니고요. 빼앗겨서 그때 구로동에 공단을 조성할 때의 시가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때 허름한 논밭 가격으로 배상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자가 붙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승소했으니까 의미가 있고 잘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또 대한민국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여기까지면 잘 된 건데 오늘 기자 수첩에 왜 들고 나오셨을까? 소송에 나섰던 농민 대표들이 그저께 검찰에 죄다 붙잡혀갔습니다. 농민 승소한 그 대표들이요? 농민 왜요? 대표들이 검찰에 붙잡혀갔습니다. 압수수색도 당했고 힘이 없어서 참 땅을 빼앗겼는데 결국은 겨우 소송에서 이기니까 압수수색 당하고 끌려가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무슨 일입니까? 2004년에 일부 주민들이 그 땅을 되찾으려고 소송을 하면 또 끌려가서 두들겨 맞는다고 숨어 사는 농민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땅을 되찾아보자. 세상이 좋아졌다. 같이 소송해보자. 억울한 누명을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쓰고 있어야 되냐. 우리의 명예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설득을 해서 구로동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거기서 인정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하는 걸 그 대표들이 몸바쳐 일했죠. 생업을 갖지 못하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월급도 안 나오는 일인데 집을 팔아서 사무실 비용을 대고 빚을 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이거 어쩌면 좋냐라고 회의를 해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진 돈은 하나도 없지만 재판에서 만약에 이긴다면 그중에 일부는 이 사람들한테 주자. 대표들한테.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았는데 검찰도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해석하기로는 변호사를 알선하는 데 대한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한 알선 수재 브로커 혐의다. 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들의 소송 뭐랄까요? 브로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든 뭐 운영 경비라든지 사례비 같은 것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한 명목을 예. 변호사를 이분들이 알선했다라는 것으로 책정을 해놨던 모양이군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알선 수재입니다. 그랬더니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됐어요. 네. 그리고 고등법원 소송에서 이미 진 사람은 피해자의 자격이 없으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떠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대표를 맡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아하.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소송하다가 세상 뜨시고 아들, 딸이 땅을 되찾으려는 소송을 이어받아서 계속하다가 뭔가 증거 서류가 미비해서 땅을 못 찾았다면 예. 피해자도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죠. 피해자는 피해자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된다면서 결국 참 우리 검찰이 섬세하고 디테일해요.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면 국정원 증거자료 조작 이런 거나 좀 잘 찾아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땅을 빼앗기고 얻어맞고 감옥에 갔던 농민들 대표들은 다시 또 감옥에 갔습니다. 유치장에 갔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법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검찰이 청구를 기각해서 어제 밤에 풀려났습니다. 그래요. 다행히도. 예, 예. 아, 글쎄요. 힘이 없어서 땅을 빼앗긴 농민들은 이래도 저래도 참 잡혀가는 세상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50년 전에도 땅을 내놓으라고 두들겨 맞고 재판 걸었다고 건방지다고 두들겨 맞고 재판에서 이겼다고 또 끌려가서 포기하라고 두들겨 맞고 근데 50년 뒤에도 브로커 타지 말라고 또 끌려가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정말 지난번에 제가 제목을 좀 심하게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붙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정말 나라가 아닙니다. 예. 근데 검찰이 안티 대통령인가요? 왜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망신 주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잊고 있었던 사건 오늘 또 꺼내주셨네요.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